제가 최근에 번아웃 같은 게 와서 참 몇 주 정말 힘들었는데요. 막 남편한테 울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우울해하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번아웃이 뭘까 아까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하얗게 탈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스트레스인가 우울증인가 뭐지 했는데 이 정의를 보니까 번아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단어를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자꾸 하는 말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뭔가 왜 이유를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저는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너무 잘 살고 싶은데 솔직히 어떤 게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런 얘기 남편이나 가까운 사람 외에는 잘 안 하는데 교회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지금 이래서 힘들고 얼마 전에 막 울었고 답도 없고 막 잘하고 싶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데 너무 미안하지만 이걸 좀 잘 정리해서 들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 말 끝에 어느 정도 힌트가 숨어 있었는데요. 너무 건강하게 사업하고 싶고 크리스천으로도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고민의 어떤 한 문장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좀 시간이 흘러서 설교를 듣다가 크리스천, 사업, 이걸 두 가지 다 잘하고 있는 좀 내가 롤모델 삼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누구였냐면 현승원 대표님인데 예전에도 제가 블로그랑 여기저기서 멋지다고 언급했던 분입니다. 마침 제가 이분의 책을 갖고 있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돈을 많이 버신 분이라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돈돈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책을 정말 후루룩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느끼기에 참 크리스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모습은 어떠했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오히려 제가 너무 돈돈거리고 있었더라고요. 결국 살아가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걸 제가 잊고 있었고 무엇보다 크리스천의 어떤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청지기 삶이거든요. 청지기 삶이라는 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건 잠깐 맡겨준 것이며 이걸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걸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아주 크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돈과 재능, 관계, 환경 등등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고 저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관리하다가 천국에 가는 삶이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걸 정말 크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 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시처럼 달려있는 성경을 하나씩 찾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다 봤던 책들인데 다시 그 텍스트가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현 대표님의 책과 조정민 목사님의 책, 그 부분들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는 감사도 메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대표님처럼 저도 하루에 3개 감사를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저는 절대 혼자서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데 작심삼일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작가님들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이게 풍성해지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서 카톡방을 만들고 작가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감사를 3개씩 나누는 중인데요.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그 감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울컥해요. 처음으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결실이나 열매를 바라지 않고 그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려고 뭔가를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쓸데없는 일들이 점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로 예능 보기, 드라마 보기, 영화 보기, 집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굳이 차를 끌고 나가서 강의 보이는 카페에 가서 책 읽다 돌아오기. 아직 앞치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시장 조사차 기대 없이 그냥 원단 시장 방문하기. 근데 그걸 해보고 나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로 예능을 보다 보니까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의 삶도 사실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다들 불안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거기서 박재범님 편을 보게 됐는데 되게 멋있으면서 동시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멘탈이라는 영화가 재밌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 보는 내내 울다가 나왔는데 정말 크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K장녀다, K장남이다 하는 분들 계신다면 이 영화 정말 추천드립니다. 뭔가 제가 되게 경직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스스로 느끼기에 말랑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전에 되게 딱딱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카페 가서 책 읽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늘 그냥 집에 있자. 여기가 카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래 하고 용기를 내서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공간에 가니까 집중도 잘 되고 널찍한 공간에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여전히 사진처럼 머리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앞치마를 만들고 있잖아요. 앞치마 디자인이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되게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전문 영역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할까? 아니면 좀 미룰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마침 제 영상들을 보시고는 혼자 가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게 눈에 너무 보이더라. 그래서 다영이면 원하면 도와주고 싶다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거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한테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아요 어머님 같이 가요 라고 하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또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아직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원단 시장에 어머님과 같이 간다고 한들 아무것도 또 저번처럼 고르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그러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괜히 시간 내서 같이 가주신 어머님께도 죄송하고 같이 또 따라가주는 오빠에게도 미안하고 뭔가 제가 너무 또 갑자기 싫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데 좀 이거 미룰까? 좀 나중에 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 정해지면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랑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어머님과 데이트하고 그런 느낌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께 시장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원단 샘플도 새 종류를 끊어오게 됐어요.
토요일에 갔어가지고 많이 문을 닫았고 또 창고를 열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또 그 판매해주신 사장님께서 원단을 월요일에 주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대번에 내가 여기 직장 근처니까 월요일날 점심에 이거 받아서 다영이 줄게 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저는 결론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뭔가를 시도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결론도 없고 막 어떤 성과라 할 것도 없지만 그냥 그래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럴 때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뭐랄까요? 종말적인 삶을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고 실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 다양한 기쁨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감정한 인간처럼 그동안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봐준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있었구나 라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언가 진정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하나 엉킨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것처럼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 부분이 시작점이었던 걸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요. 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지하 1층 주차 차단기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차가 하루 만에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동 기사님을 불렀죠. 근데 그 기사님이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가 방전된 이유가 주차 차단기 앞이니까 지나가는 모든 차를 다 기념 촬영을 해서 방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제 차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방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날은 비도 오고 정신도 없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녹음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때 그 방전된 차가 저 같은 거예요. 너무 내 한계를 모르고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나를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화 보고 예능 보고 게임하고 카페 가서 여유 있게 몇 시간씩 책 읽어도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굶는다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맡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이걸 들으시는 작가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오늘만큼은 나중에 분명히 또 저는 제 한계를 모르고 달리다가 지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저를 위해서 이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미래의 번아웃이 와서 이 영상을 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이 한 문장을 적어보면서 울컥했는데요. 잘 참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영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나도 충분해.